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세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어느덧 30강입니다. 오늘 세금 얘기입니다. 돈 버는 선택. 세금을 모르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모르는 세금만큼 더 내게 될 수 있고 아는 세금만큼 덜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30강 부동산 세테크 시작하겠습니다. 이 상속세가 얘기를 그동안에 꽤 했는데 증여세도 얘기를 했고 과거에 60년대 이전에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큰아들이 제사 지낼 거니까 밑에 동생 아우 이렇게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남긴 재산에 대해서 저기 뭐랄까 눈길 돌리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그러나 79년도에 1979년도에 유류분 피가 섞인 사람들은 상속을 받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눈독을 좀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 형제들은 재산을 좀 이렇게 좀 나눠주십시오. 이게 가능했는데 호적에서 떠나버린 게 시집간 딸들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90년도에 들어가죠. 1990년도 들어가지고 딸들의 반란. 우리 딸들도 좀 줘야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90년도 1월 1일부터는 동생들처럼 오빠들처럼 나도 똑같이 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1.5를 가지면 오빠 거나 결혼하는 남동생 거나 결혼해가지고 내가 시집간 내 딸들에게도 똑같이 주라. 이렇게 유류분. 그래서 이런 제도의 문제점도 좀 있죠. 왜냐하면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한 번도 추석되고 설되고 제사되고 안 하던 사람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날 그냥 딱 가정법원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2015년 기준으로 재산 분할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 건수가요 1008건 정도 1000건 이상이 넘어져요.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로처럼 상속 말고 증여를 할지 재산 자품 때문에 2500건 이상이 매년 이렇게 소송거리가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들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을 그러면 상속을 똑같이 이렇게 유류분으로 해 가는데 내가 딸로서 아들로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요. 내가 조석으로 밥도 해드리고 이불 빨래도 해드리고 그래서 기여분에 대한 특별 연고자에 대한 또 이런 부녀제도 신설인데 이런 어려운 말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 생각하십시오. 1차는 아직도 법원에서는 아직도 너무 냉정하리만큼 기여분 제도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부모한테 잘해도 오빠가 아무리 동생이 못했어도 받아갈 것은 상속 지분에 법정 지분에 2분의 1씩은 받아가버리고 이렇게 아직도 편을 들어주는 면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뭔가는 기여를 한 거예요.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다든가 또 부모가 이렇게 아팠을 때 내가 어떤 형태로 기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가 많이 좀 바뀌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상속세는 이제 앞으로 30강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단기 재상속에 대한 그 할인율이라 할지 또 상속세와 증여세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상속이 뭐가 좋으냐 증여가 사전 증여가 좋으냐 이런 얘기를 더 디테일하게 할 기회가 있고요. 이 파리 대책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배려를 해야 될 서민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층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힘든 경우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집값들이 너무
뛰고 달리고 있으니 좀 안정화시키자 이런 취지도 있어서 일단은 투기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집을 두채 셋째 사는 것은 한 채만 만족도를 가지고 살 집만 살지 나머지 두채 셋째에 대해서는 갭 투자가 됐던 어떤 캐피탈 게인을 있게 한 투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중과하고 국가에 버는 만큼은 일정 금액을 내놓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갭 투자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갭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투자자들은 세금을 앞으로는 1억 가지고 2천만 원씩 전세 끼고 5채 사지 마시고 꼭 거주하십시오. 그렇게 재테크를 하고 싶으시면 2년을 거주하십시오. 이런 개념이죠. 두 번째, 여기서 맞고 투기 지역에서 맞고 투기 가열 지역에서 맞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맞고 동네 북이냐 이게 재건축이 동네 북이 돼버렸죠. 재건축 소유자가 동네 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내년부터는 이미 이제 예고 방송이 나왔고 그랬지만은 초과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득 초과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초과 이득이 돼서 어떤 형태로든 과세를 하겠다. 30%. 전번에 그랬죠? 제가 한 3억 남았습니다. 초과 이득. 그러면 조합원 숫자대로 전체 조합에서 남은 금액을 해보면 개인당 3억이 남았다 그러면 50% 이상 되면 이것저것 빼고 나면 약 1억 1,500 정도 세금 내십시오. 그랬더니 초과 이득에 대한 세금을 걷어간 지가 꽤 됐는데 지금 5건 정도 걷었어요. 2건은 지금 뭐 소송 단계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실시가 안 된다고 또 봤죠. 금액도 적었고 그러니까 엄포용이었죠. 엄포용.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득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거의 강남의 재건축이라고 해도 돼. 다른 데는 초과이득이 발생한 지역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이득에 대해서 초과된 이익에 대해서 많이 너무 이득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런 뜻. 세 번째, 재개발. 재개발. 우리 서울시나 전국에는 재건축만 있는 건 아니죠. 재개발도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그래서 미리 도정법 하에 재개발. 그래서 재건축을 탁 틀어막으면 재개발로 풍선 효과가 있을까 봐 재개발도 잽싸게 미리 퇴로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강남의 재건축을 기준하면 강 건너 한남 뉴타운이랄지 성수동에 그 다음에 우리 이쪽 영등포의 동작구 이런 데로 풍선이 그냥 푹 부풀려질까 봐 거기도 풍선 효과를 차단해버리는 거. 재개발. 그럼 이것도 재당첨 금지 기간이랄지 그 다음에 중과 이런 거. 그 다음에 디타이 LTV를 과세를 갖다가 강화했다. 조합원 지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우선 중과. 자, 지금 제일 타켓이 다주택자. 세 채 이상. 입주권 포함. 입주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애정주택을 철거하고 앞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재건축. 그래서 아직은 내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 이전 등기가 나기 전에 입주권을 포함해서 이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중과시킨다. 과거의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3주택자는 60%로 단일 세율로 적용할 거야. 2주택자들은 양도세 할 때 50%를 단일 세율로 적용할 거야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2014년도인가요?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거 아닙니까? 요때 중요한 것이 다주택자가
전번 시간에 했던 타켓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3주택이면 고양주택,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양주택까지 기농주택, 기여주택, 고양주택까지 주택시에 포함시켜서 다주택자라 볼 거야 이런 개념이라 그것은 근데 고양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일단 다주택자들이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세금이 해도 너무 중과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을 쉬운 말로 아무리 방송이지만 좋은 말로 할 때요. 8개월 안에 파세요. 4월 1일 내년 4월 1일까지 한 8개월 기간을 줬으니까 8개월 이내에 집을 좀 파세요. 중과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다주택자는 그런다 하지만은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년 이상만 우리 8%씩 가산하거든요. 3년마다 3년마다 1년씩 증가할 때. 그래서 이제 80%까지 세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세액에서 공제를 하던 것을 이제 2주택만 돼도 이게 문제예요. 2주택자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30%는 해줬거든요. 우리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30%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올해부터 해주고 있는데 하물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업무용 토지가 10% 포인트 중과세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해주고 있는데 하물며 주택을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1회 때 2회 때 특례 조항 속에 든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 말이 내가 집이 본가가 하나 있어요. 본가가. 근데 특례 조항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한 7, 8가지 한 10군데도 넘죠. 자, 상속받아서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합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살면서 이런 거 합가해가지고 집이 고의적으로 2개 받은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뭐 이런 거 등등의 특례 조항을 쭉 많이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특례 조항을 알아야지 양도세를 굉장히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특례 조항은 그대로 적용을 해줘요. 빼주고 그냥 투기로 보는 1세대 2주택, 3주택은 장기를 100년을 보유하든 2000년을 보유하든 간에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세금 잔뜩 많습니다. 세액에서 30%나 할인해 주던 것을 비과세 감면해 주던 것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세금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게 4번이 굉장히 그러나 이게 다주택 때는 중과 그 다음에 그러나 요렇게 특례 조항 속에 들어있는 2주택자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종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당근과 채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타이트하게 정부에서 정책을 써버리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하나의 숨구멍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법대로 하십시오.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요 많이 봐줄게요 이겁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기존에 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 주택 우리 임대에 대해서 특별법이 이제 바뀌게 될 거죠. 그래서 벌써 뭐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도 있고 민간인이 주택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해서 할 때의 법을 개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종전주택을 세금을 비과세 받거나 종부세를 갖다가
주택수에서 빼버려 가지고 배제하거나 6억 저 지방 3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나 재산세를 안 받거나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엊그제가 8월 2일 날 이거 발표하면서 개정한 게 뭐냐면 원래 올해까지 집을 사서 장기 임대, 준공공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비과세는 틀리다 그랬습니다. 비과세는 한 푼도 올투게더 nothing 하나도 안 내는 거고요. 감면은 농특세는 20%는 감면된 금액의 20%는 내는 거예요. 그런데 뭔 정책을 하나 줬냐면 이제 이건 아직 개정이니까 뭐 이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요건 그래서 빨간 걸 쓰면 20 그러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올해 다 갖다 치더라도 앞으로 3년간 약 4년간 2020년까지 주택을 사서 주택이라 하면 실질 과세 원칙이니까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100%라는 것이 100점짜리잖아요. 100%. 양도해가지고 소득이 발생 제일 크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양도소득세예요. 자금 출처보다 양도소득세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벌긴 벌었는데 다 뺏기는 기분이 드나봐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당근을 준 거죠. 올해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뭔 소리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정책에 화내지 마시고 그래도 지갑을 좀 열어가지고 8년 아닙니다. 4년 아닙니다. 10년 이상씩 임대를 5%씩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을 임대를 준다면 임대 개시일로부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옛날에 남은 금액까지 생각하는데 임대 개시일로부터 오른 거. 그래서 임대가 딱 10년이 딱 끝났어요. 120개월 딱 끝났어요. 요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를지 떨어지면 더 보상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금은 예상했고 떨어지면 나한테 집값 떨어져서 세금 좀 더 거꾸로 환급해 주지 그런 건 없지만 혹시 오르겠다면 이것을 이렇게 100% 감면해 주겠어. 그러면 감면받은 부분에 농특세만 좀 내는 거예요. 20%. 이게 크죠. 커. 두 번째, 다주택자들이 집이 안 팔려. 테러를 차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십시오 해도 한 13만 5천 명 정도, 14만 명 미만이거든요. 이렇게 안 하고 전부 다 블랙 마켓, 언더그라운드에서 솟아오르질 않아요. 왜? 지금도 잘만 월세 받고 세금 안 내고 살았는데 말라고 국세청에 세무서에 신고해가지고 긁어서 부수로 만들어? 이런 사람도 있고 말라고 그러면 의료보험도 많이 나오고 뭣도 많이 나온다는데 왜 그래?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테러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중과를 때려버리니까 60% 낼 것이니 50% 낼 것이니 선택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냥 꼴 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서 요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을 제도권으로 이것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매운 울면서 겨자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국민들도 조금 임대소득이 많으신 분, 주택으로 임대소득이 많으신 분은 또 세금을 좀 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금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9년부터 우리가 그 분리과세 개념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도 15.4%인데요. 2천만 원 소득, 부동산 소득에 이렇게 해서 40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것도 있고, 또 2천만 원 또 비과세된 분도 있는데, 이제 2천만 원이 이것도 좀 잘 모르신 분이 있더라고요. 2천만 원까지 임대소득에 있어서 비과세 한다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300만 원만 딱 한대요. 임대소득을. 왜 그러냐면 2천만 원을 공제하고 300만 원만 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2,001원만 되면 이걸 무시하고 2천만 원 다 과세하는 건데 이것도 잘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 이게 잘못 알으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15.4를 과세한다는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하고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되는 부분하고 취득할 때 취득세, 취득세 면제받는 부분하고 제일 또 무서운 게 뭐예요? 종부세. 물론 이제 6억 이하, 수도권은 3억 이하 금액으로 또 정해져 있지만 또 85제곱미터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주택자에게 하나의 이렇게 숨구멍을 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부분에서 그 다음에 풍선을 또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주택 부분을 딱 닫을 거면 전번 시간에 때 토지 시장 아직 건들지 않았어요. 보유세 건들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그 세금은 아직 건들지를 않았어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주택 안 사고 오피스텔만 또 사버리지 않을까 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또 규제를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규제 지역 내에 오피스텔을 전매를 금지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예요. 돈을 그냥 2, 3천만 가지고 갭 투자한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잔뜩 70% 또 전세로 쓰는 매매가 대비 80%씩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해버리니까 특히 우리가 가계부채가 지금 1,300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렸잖아요. 언젠가는 뻥 터질 거야 아마.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것도 끌어내리고 펄펄 나는 다른 파생 상품들도 끌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도 규제를 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풍선. 그 다음에 이제 여신 규제한 것은 세법하고 관계없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있잖아요. 자, 미등기 하면 70%를 가지겠습니다. 투기 지역에서는 10%를 더 가산한다면 미등기는 80%예요. 80%. 세금이 80%인 지역도 있어요. 투기 지역의 미등기로 재산을 양도해가지고 수익을 취했다 그러면 그래서 70%. 그 다음에 2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라 1년 내에 팔았느냐 해서 40%다 50%다 했던 것을 분양권을 50년을 가지고 있든 5년을 가지고 있든 5분을 가지고 있든 무조건 50% 내놓으세요. 이렇게 단일 세율로 바꿨다. 그러니까 분양권 장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금 50% 내고라도 남는 거 있으면 하십시오. 뭐 이런 뜻이지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금도 일어났지만 전매 금지 기간을 정해놔 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에서 분양을 받을 사람은 무주택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점되니까 84점에 가점되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두 번째는 투기 지역, 아까 규제 지역에 과열지구, 투기 지역, 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지역 내에서 한 번이라도 분양을 받았거나 또 받을 예정인 사람은 5년간 재당첨 기간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받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규제는 이래요. 그런데 분양권 규제는 이렇게 했지만 분양권 시장은 크게 내가 오픈해놨다 그랬어요. 신혼부부도 5년 이내, 특히 3년 이내는 1순위를 드릴 테니 임대뿐만 아니라 분양도 해줄 테니까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짜리를 새로 옛날에 보금자리를 만들듯이 20만 세대는 그대로 공급하고 또 뭐 10,000세대씩 이럴 테니까 신혼부부들이요 하십시오.
또 우리 한복주택 같은 데는 예비 신랑도 되죠. 입주할 때 결혼했다는 증명서만 가져오니까.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앞으로 신랑 신부들이 결혼하실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전도 하고 또 혼인신고를 미리 할 것 같아요. 혼인신고. 이혼을 해가지고 세법상 빠져나가는 짝퉁 이혼, 이장 이혼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또 이장 결혼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그러니까 신혼부부들하고 그래도 무주택자는 이제는 한 가구가 어느 한 가구가 집만 있어도 가점에서 안 되니까 무주택자 중심으로 요 사회적 배려자, 정책적 배려자에게 청년들 이완에 선심 쓰는 거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자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저 재개발 지역 내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뭐 높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야무지게 한다는 뜻은요. 빚도 좀 적게 하고 재테크 안 하자는 소리 아니는데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랬을 때 이제는 뭐랄까 너무 편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금은 다 내지 마세요. 왜냐면 예방세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세금을 불법으로 탈세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예방세무를 저하고 해 나가면 다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조건을 안 거쳐놓으면 다 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예방세무를 해 가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야무지게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차례 딱 쇼부를 보자. 뭐 이게 이상한 방송에서 쓰는 멘트는 아니지만은 이제 많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다익선 아닙니다. 다다익선 아니에요. 다다익선. 이게 정부에서 아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수정될 것이다. 그래서 교각사루란 말을 썼어요. 전체적으로 투기 잡으려다 소직일 수가 있거든요. 벌써 내수가 안 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이 침체되면요. 나라의 전반적인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임기 끝날 때 아마 3만 부를 목표를 한다. 우리 국민 GDP, 1인당 GDP를. 그런데 또 교각사루 당하면 안 되잖아요. 소잡으려다가 우리 좀 경기 좀 뜰만한데 확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않게 전부 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무튼 정신 바짝 따르고 30강 했지만 앞으로 30강 놓치시면 안 되고 또 우리 출장 간다든가 바쁘신 분은 핸드폰으로 다시 보기 하세요. 그냥 제 이름만 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30강, 60강 중에서 딱 절반이 왔네요. 자, 돈 버는 선택. 세금 얘기는 항상 하고 갈 겁니다. 재테크 얘기 항상 하고 갈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모의 사테크 재테크. 31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덥습니다.